법학개론 14주차 두 번째 수업 헌법, 형법, 기말시험 대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을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에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3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조문이 있고요. 4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법 제4조에 관한 헌법 제4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 제1장 총강은 1조부터 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므로 총강에 관한 조문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헌법 전문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에서 있는 내용이 네모 같은 걸로 해서 빈칸 채워넣기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 상대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개념이 아니라 이를 배격하고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자기수호적 민주주의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권 실효제도와 위헌정당 훼손제도가 있으며 독일 민법에는 둘 다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위헌정당 훼손제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보시면요. 가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 민주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내용 3번은요.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1번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요. 법률 규정에 있어서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입법자에게는 민주주의 원칙 관점에서 위헌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헌법재판소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여성만을 입학 자격으로 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계획이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651조 1항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와 내용, 불법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권을 제한하는 것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의미에 대해 해가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1번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등록 말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고려해 볼 때 인구편차 33.33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헌 결정을 했으나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진보당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족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아 소속 정당의 해산과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서 정당 해산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있으며 또 도덕적 비난에 그치하여 유형의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요.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사회국가 헌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성문헌법, 경상헌법, 재산권의 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현대 사회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기초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다. 맞습니다. 4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의 수용,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매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현대 사회국가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요.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고 2차 개헌은 4.4.5입 개헌입니다. 3차는 내각제를 규정한 개헌이고요. 7차는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행복추구권은 8차, 5공화국 8자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헌법재판소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 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한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번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 18조 1항에 대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번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 할 경우 실명하기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에 보시면요. 1번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에서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국내에서 같은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 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헌정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헌법은 부통령 제도를 두었고요. 부통령 제도는 3차 개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2번 제한헌법상 공무원은 의결기관이었습니다. 3번 2차 개정헌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습니다. 4번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3공화국 5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5번 환경권 조항은 5공화국 8차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번 보시면요. 시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한 채 제정된 헌법은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2번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나타내는 법원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형법 내용을 보시면요. 1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해서 감속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번 과실일술죄와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각오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4번에 보시면요.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의 의자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5번 같은 경우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에 관한 조문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므로 답이 4, 5번이 되는데 5번을 틀린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다라고 교사했다면 이는 상해행위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번 보시면요.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며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에 보시면요.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해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보시면요. 피해자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부하의 친생자의 컨서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요.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요. 사기죄의 경우 부당이득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상습 사기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8번에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해 보시면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시면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대로 처벌이 됩니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263조에서 상해죄의 경우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귿에 보시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점유개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시면요.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컬러 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위준표를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디귿에 보시면요. 신청인에게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리을에 보시면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개부 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한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은 사실 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 원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 원본 불시의 기재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보시면요.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행정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기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기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요.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 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며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로 선고될 경우 증거 위조 교사죄 및 위조 증거 사용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으므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1항으로서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한 제형법정주의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범죄가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신법에 의한다. 형법 제1조 2항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본법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속지주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무능력자가 되겠습니다. 3번 심신장애로 인해 산모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임의적 감경 사유인데 지문에서 필요적 감경으로 적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장애 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한다. 라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경우 행정벌이에 해당하므로 형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17번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보시면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 이를 실패한 교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며 피교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18번에 보시면 형법상 과실법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장부죄, 중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처벌 규정이 있으며 과실일수죄의 경우 과실일수죄 처벌 규정만 있고 업무상 과실일수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말시험 대비 헌법과 형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